발표를 맡은 대신대학교 교양학부 소속의 한지영입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요, 대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리포트의 윤리적 문제 인식에 대한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학술연구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주제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을 함께 하면 좋을까라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다 대학에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께서 챗 GPT가 워낙 사회적으로 너무 빨리 그냥 우리 현장에 스며들고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과제물이라든가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어떠한 어떤 그 기초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제안을 하게 됐고 그런 기회가 돼서 이번에 학총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학총의 산하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이 조사를 진행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빠르게 좀 시간이 지금 전반부에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해서 저도 이런 발표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 GPT가 오픈 AI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갔더니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2주 전에 만들었는데요. 2주 전에 만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6일 날 오픈 AI사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GPT-4 버전의 터보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달라지는 상황이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 1, 2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그 슬라이드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이 챗 GPT가 맨 위에 떠 있고 요 세 가지의 항목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또 그 다음에 챗 GPT가 나오고 Let's design, Let's chit-chat, Let's discover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챗 GPT에서 Let's create, 그다음에 brainstorming, Let's go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도구잖아요. 도구인데 우리 대학에서 지금 그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하자 또는 교육 혁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서 크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모든 전공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역량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대학에서 다 지금 지향하고 있는 역량들을 여기서 다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도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 역량들을 여기서는 다 숨겨놓고 저절로 우리가 함양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나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에 내가 이미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무서움에 제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지금 이제 1부터 해서 4까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는 4 터보 버전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슬라이드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챗 GPT-4가 올해 3월에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전반부에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우리 어떻게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23년도 3월에 우리가 이제 한쪽에선 껄껄껄 하면 웃었죠. 왜냐하면 챗 GPT-4는 2021년도 4월까지에 대한 정보만 학습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날 그러니까 10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정보가요 2023년도 4월까지의 정보가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라는 말입니까? 예, 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챗 GPT-4는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챗 GPT-4의 터보 버전이 어떤 능력을 더 이 이상으로 상회할지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슬라이드를 많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업무 처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예측 모델링, 그다음에 어떤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개발에 대한 차원, 그다음에 광고 및 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쪽에서 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2023년도 6월에 그 챗 GPT 활용 가능 분야를 제시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보 탐색 능력의 활용 측면과 언어 능력 활용, 컴퓨터 능력 활용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위 이렇게 7가지의 세부 어떤 분야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챗 GPT가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사이에 또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챗 GPT-4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답변의 신뢰성과 윤리성과 편파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 주의사항을 여기 이제 2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챗 GPT 상에서 비공개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생성한 답변을 사실 검증 없이 활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대학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있고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챗 GPT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이미 보안 수칙이 국가정보원에서 2023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또는 지역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EU는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이런 2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무적인 것들은 글로벌 학력 인증을 해주는 그 프로그래밍 국제 바칼로레아에서는 챗 GPT를 이용한 글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만 한다고 될 문제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학습 컨텐츠에 대한 준비 시간이 감축이 되고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토론이나 발표 교육 방식으로의 정보 융합을 전제로 한 수업 전개에 있어서 챗 GPT가 활용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돼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가뜩이나 학생들이 딱 그 화면상에 모바일 폰의 화면상에 있는 글 이상을 더 이상 읽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챗 GPT에 대한 생성 답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발표 능력들도 향상이 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챗 GPT 활용 교육들이 교수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챗 GPT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곳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또 대학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윤리 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차원에서 챗 GPT의 활용 수칙과 교수 학습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배포하고 있는 곳들도 매우 극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강의 계획서상에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대학은 저런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차원의 챗 GPT로 인한 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지금 분주히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 GPT 활용 리포트에 대해서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우리가 카피킬러는 아는데 저런 거는 금시초문인데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얘는 막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당장의 어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서 학습 격차가 더 나날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장기적인 교육적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 목적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학총의 도움을 받아서 요거를 그 제가 분석을 했을 당시에 209명까지 응답이 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여자와 남성의 그 성별 비율이 굉장히 아주 유사하게 고루 분포가 돼 있었고, 학위 그 전공 분야도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도구는 그 생성형 AI 그 활용 자체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학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인식은 어떤지에 대한 그 큰 두 가지 축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챗 GPT 활용 경험이 굉장히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한 83%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뭔가 연구나 교육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쓰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 참여를 했던 경험은 챗 GPT 활용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참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70% 이상이 모른다, 아니오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기관에서 이러한 챗 GPT 활용에 대한 수칙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아니오, 있다, 아니다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한 50% 정도, 55%고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4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수칙이, 챗 GPT 활용 수칙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72% 정도가 수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연구재단에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챗 GPT 활용 정보가 충분히 정보가 주는 것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이게 사전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2.6 정도 내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대상에 대한 진위 판단 능력을 제가 한번 봤더니 남성분들이 좀 더 판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성분들이 지금 문답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활용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여성분들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GPT의 연구자 대행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 모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로 봤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이 나타났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물어봤는데요. 강의 계획서에 명시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90%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담당 교과별로 챗 GPT 활용 여부를 공지하냐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아니오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 GPT 활용 과제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한 25%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냈는데 이게 챗 GPT를 활용했는지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 지도 시에 이러한 챗 GPT 활용 유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학생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81% 정도가 모른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있는 것조차를 모르시는 경우가 한 대략 40%, 그다음에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한 거의 50% 가까이 된다. 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과제 수행 시에 챗 GPT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식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71이고요. 이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2.79,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57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챗GPT 활용 리포트와 그렇지 않은 리포트를 구분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그 영역에서 아까 그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챗GPT가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 탐색 능력 중에서는 그 국내외 자료조사 쪽에 조금 더 활용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요. 컴퓨터 능력 쪽에서는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탐색 이쪽으로 더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언어 능력에서는 번역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하면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활용의 영역에 있어서 좀 로우 레벨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인간의 영역 또는 학생의 영역, 교수자의 영역으로 아직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GPT 활용이 학생의 학습 효과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 항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다 이제 수치들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고착화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데 이 챗GPT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표절에 대한 학문적 진실성 위반이라든가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 유료와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보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여기서 또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프라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덜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GPT 활용 유의사항 교육 시합 실제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논리적으로 거짓된 답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안내하시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의 챗GPT 활용 시에 이제 지침 사항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이 오프라인 시험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과제 평가는 지양하는 그러한 쪽으로 챗GPT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왜 챗GPT를 리포트나 이런 과제 수행할 때 쓰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잘 모르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고 리포트 시간을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용도로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를 학생들이 미사용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국은 모든 전 영역의 교과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의 어떤 격차를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리포트나 과제 수행에서 챗GPT 활용할 때 학생들의 유의사항으로 보면 인공지능 답변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챗GPT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결과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율의견을 좀 정리해 본 거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가요. 어디 갔죠?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작년에 12월에 이제 처음 출연이 돼서
챗 GPT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출현한 그 챗 GPT를 우리가 맞닥뜨려서 낯선 활용 방법과 지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규제 쪽으로 먼저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잘 활용하자. 입니다. 그래서 활용 지침을 숙지하고 애로 및 제한점을 잘 숙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제도 교육의 안팎으로 활발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단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 교육은 챗 GPT와 함께하는 인재 양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윤리관이라든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집단 지성을 우리가 챗 GPT 시대에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또는 고급의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